대한민국 과학을 이끌다 엘쌤입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빡빡 긁어드리는 헬프미 엘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긁어드릴 부분은 좀 이상한가?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볼 부분은 바로 전류의 열작용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선생님이 넣어봤어요. 근데 이 전류의 열작용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자, 전압을 2배로 높일 때 8분 후의 온도 변화는 이러한 질문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이번 교과 과정에서는 좀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가려고 해요. 여기 전원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얘가 열량계예요. 그러니까 열량을 측정하는 이런 기구고 여기에 지금 여기 뭐 니크롬선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에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얘가 얼만큼 열이 발생했습니까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고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보고 과연 그러면 2배로 높이면 8분 후에는 온도 변화가 얼마로 될 것인가? 자, 일단 딱 봤을 때 그렇지 2배 그렇다면 8분 후에 원래가 4도씨였으니까 2배면 8도씨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아니냐면 자, 이 부분 설명을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오메 법칙을 먼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메 법칙 너무나 좋죠. 재밌잖아요. 오메 법칙은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오메 법칙,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더라.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가 2배가 되더라. 자, 그리고 저항에 반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했죠. 자, 그래서 I는 R분의 V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외울 수가 있고 V에 대한 공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편하게 암기할 때 V는 IR 이렇게 기억한 게 바로 오메 법칙입니다. V는 IR. 자, 이 V라고 하는 것이 전압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자, 이 전압의 단위가 바로 볼트입니다. 알고 있죠? 자, I의 단위는 I는 무엇이냐면 전류를 말하는 것이고 자, I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저항 R이 바로 전기 저항이죠. 자, 얘는 단위가 바로 옴입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V는 IR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가 이런 마우스처럼 기억을 하실 때 자, VIR 쓰고 자, V를 가리면 IR만 남죠. 그러면 V는 IR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I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I를 가리면 됩니다. 자, I를 가리면 R분의 V로 남죠. 위아래로 남으니까 R분의 V구나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R을 가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I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은 I분의 V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오메 법칙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V는 IR입니다. 자, I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전압을 2배, 3배 높이면 전류도 2배, 3배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전류에 의한 열 발생이라고 했는데 자, 발열량이라는 말이 있죠. 열이 발생하는 양이에요.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해요. 전류가 흐르는 것은 그 니크롬선 같은 저항 안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이 발열량이에요. 이 발열량, 열이 발생하는 걸 이용하는 기구들이 전열기예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열을 아예 많이 발생하게끔 뭐 예를 들어 전기 난로나 뭐 헤어 드라이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열이 발생을 하죠. 전기 에너지 쓰면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많이 되는데 이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언제 열이 많이 발생할까를 본 거예요. 이 발열량이 언제 높을까? 열의 양, 열이 발생하는 양이 언제 많을까? 봤더니 전압이 셀 때
그럴 때 열이 많이 발생한대요. 전압이 셀 때 또 전류가 세게 흐를 때. 자, 그러니까 2V보다는 4V일 때, 그리고 2A보다는 4A일 때 훨씬 더 열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우리 하다못해 1분 켜놓은 거랑 10분 켜놓은 거랑 다를 거 아닙니까? 시간에도 비례하더라.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발열량은 전압 전류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건 이퀄은 아니에요. 비례한다. 그래서 발열량은 우리가 문자로 쓸 때 Q를 쓰고요. 자, 전압의 문자는 V고요. 전류의 문자는 I고요. 그리고 시간의 문자는 T로 씁니다. Q는 VIT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문제를 배운 친구들은 이 공식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전압을 높였을 때, 전류를 세게 했을 때, 시간을 길게 했을 때, 자, 여기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니크롬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 물을 더 많이 온도를 높일 거예요. 이렇게 저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 변화를 보면서 아, 얘가 열이 2배가 많이 발생했구나, 3배가 발생했구나, 그걸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 변화가 나온 거예요.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이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Q는 VIT에 비례한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압을 2배로 높일 때 8분 후의 온도 변화는?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 Q는 VIT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압이 2배래요. 전압이 2배니까, 그러면 2배니까. 자, 8분일 때 여기 4도씨네요. 원래가 8분일 때 4도씨였으니까 2배면 선생님 8도씨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류와 전압의 관계. 전류가 2배가 되면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됩니다. 전압을 세게 밀어주면 그러면 전류도 세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일정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몇 배가 되는 겁니까?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도씨의 4배면 얼마예요? 16도씨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런 식의 약간 별거 아닌데 함정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발열량 쪽이에요. 요것만 혹시라도 배웠다면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가 2배가 되는구나 라는 거. 자, 그걸 알고 풀면 쉬운 문제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자, 아마 좀 약간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옛날 교육과정에도 재밌는 게 많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약간 그런 파. 왜냐면 그때가 조금 더 공부하는 난이도가 높았어. 그래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재미가 조금 더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재밌습니다, 과학은. 그죠? 자, 모르는 거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엘칭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